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0월 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오스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사인 블록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가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오스는 위임 지분 증명 합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요. 이오스 토큰 보유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21명의 BP를 선출을 하고 이 선출된 BP들이 이오스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가 이 BP로 선출이 되면 이오스 네트워크의 향후 보안과 확장성 그리고 분산화와 관련된 이 발언권을 얻게 되는데, 다음 BP에 대한 투표는 약 2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선출과 함께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오스 토큰 보유자들로부터 이 지속적인 신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오스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BP 후보로 진입하는 것들을 공개하고 있고요. 뭐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은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으로써 이오스에도 시세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잠깐 이제 나왔는데 뭐 아주 큰 영향까지는 아니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조금의 충격을 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2.5달러 수준에서 지금 이오스가 그 거의 3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갑자기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64달러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글 클라우드라는 이 브랜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또 높아지는 것 같고요.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왜 여기 이오스 BP 후보에 들어왔을까?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지금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세계 3위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8% 수준이고요. 지금 아마존 앱 서비스가 32.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지금 16.9%로 2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1, 2위가 지금 아마존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를 하고 있고, 구글은 이어서 이제 3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구글 클라우드의 이제 그 혁신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시장 점유율을 또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블록체인이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오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데이터에서 이 블록체인과 지금 이 암호화폐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가격이 지금 1661달러 선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가격이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각수령 형태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이 하단선과 상단선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한 방향성이 곧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한쪽 방향으로 트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쪽으로 방향성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위쪽으로는 뭐 11,120달러 선까지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아래 1200, 그리고 이 9,900달러 선까지도 지금 하단선 지지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디파이 거품 우려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디파이의 거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디파이 토큰들의 가격도 지금 폭락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시점에서 그 디파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근거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멘텀, 시장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아직 살아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금융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로 지금 증시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꿋꿋하게 또 버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 2.0입니다. 그래서 곧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계획된 바로는 2020년 11월입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더리움이 그때 이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더리움 2.0에 대한 개발이 또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지금 확장성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 이제 이더리움 2.0이 중요하냐? 결국엔 디파이는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수수료가 엄청나게 지금 치솟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더리움 2.0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더리움 2.0으로 해결이 되기를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 시험판 발행에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의견과, 그리고 뒤처진 상황에서 이걸 시정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은 지금 미국 통화감독국 국장 대행이 이걸 밝혔다고 합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브룩스 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국 국장이 이 LA 블록체인 서밋 2020 행사 연설에서 이 같은 그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과 유럽연합 등과 비교해서 이 미국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서 뒤처져 있음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금융 부분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같은 상황을 시정할 때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브룩스는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혁신을 고사시키지 않을 규제와 결합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기술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새로운 핀테크를 사회에 안전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규제 뼈대를 마련할 수는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브룩스라는 이제 사람은 이제 금년 3월에 OCC 국장 대행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수석 법률 담당자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좀 그 친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미국이 디지털 달러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과 유럽이 지금 서둘러서 이 디지털 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과 조금 대비되게 지금 미국은 좀 뜨뜻미지근한 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 상승에 이 비트코인이 반등, 그리고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그 간밤에 또 이제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추가 경기 부양 협상 중단 발표로 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이 축소된 규모의 협상 추진의 의사를 밝히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더 큰 폭의 후퇴를 이제 저지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켄터린 클라크는 약 한 달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있죠.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마 이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출렁임이 계속 있을 거고 비트코인도 그 영향에 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부총재가 디지털 위안화 1,900억 원 규모의 시범 운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11억 위안, 우리나라 하나로 약 1,90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의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파니페이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관련 행사인 SIBOS 2020에서 이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첫 시범 운영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부총재는 중국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이 선전, 수조, 그리고 슝안 세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용 디지털 월렛은 11만 3,300개, 그리고 기업용 디지털 월렛은 8,859개가 개설이 됐고 해당 월렛들을 통해서 약 310만 건과 총 11억 위안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디지털 위안화는 안면 인식, 바코드 스캔, 이 무선 지불 기술 등을 지원하면서 매장 결제, 교통 그리고 요금 납부, 행정 서비스 등 6,700개가 넘는 활용 사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선전 로후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이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뭐 상점에서 그냥 결제만 한 게 아니고 뭐 교통요금, 요금 납부, 행정 서비스까지 모두 이제 이 디지털 위안화로 지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의료기관까지도 지금 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을 해본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뭐 큰 무리가 없이 지금 잘 돌아간 것으로 여기에서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출시가 이제 다가올 것 같아요. 디지털 위안화가 직접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 아마 사회에 또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다급하게 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 공공1자리에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 공공1자리 전자근로계약 플랫폼인 서울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내년 전국 최초로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 계약 시스템은 이 시가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증 서비스인 서울 패스 인증을 활용해서 지난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노하우를 담아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뭐 공공근로와 관련된 이제 뭐 계약에서 이제 종이 그 계약서 대신에 지금 이제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전자근로계약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은 아무래도 전 기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비용도 아끼고 그리고 이제 뭐 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디파이 토큰 증권 취급 여부를 이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LA 블록체인 서밋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디파이 플랫폼에 사용되는 거버넌스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이 증권처럼 지분 보유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증권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이 토큰들이 기업 거버넌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많은 부분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디파이는 막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지만 이 기존 금융 산업에 대한 게임 체인저로 도전하고 있고 해당 분야가 SEC의 새로운 규제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EC에서의 지금 이제 보는 반응과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대비될 때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 우호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친화적인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디파이 토큰도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SEC에서. 자, 그리고 일본의 라인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파이가 워낙 이제 각광을 받으니까 일본의 그 네이버 라인이 운영하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에서도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또 출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코인들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총 5종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